네, 2.2b 계속 진행해요. Normal distribution에 대한 성질을 좀 정리를 해보면 Normal distribution을 x축으로 이렇게 늘리는 Standard deviation과 그리고 Normal distribution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mean 요 두 개의 숫자에 의해서 단 한 개의 Normal distribution이 결정이 돼요. 그런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의 mean은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피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여기 이쯤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쯤에 있는데 그래프를 보고서 보다 더 정확하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AP 퀘스천에 있어요. 여기가 애매모호한 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의 곡선은 이렇게 빨리 증가해요. 굉장히 빨리 가파르게 증가하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특정한 점을 지나게 되면은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완전히 다른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곡선이 변한다고 해서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곡점까지의 길이가 normal standard deviatio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곡선이 빨리 변했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기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nflection point라고 해요. 그래서 mu로부터 이 inflection point까지의 거리가 standard deviation이 된다는 것이 수학적인 증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으면은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을 놓으면 돼요. 그런데 AP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캘큘러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가 커브처가 변하는 곡선이 변하는 inflection point구나. 여기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곡선이 바뀌었구나.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완만하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점이 inflection point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간격이 standard deviation이 된다는 것이 수학적 증명입니다. 그리고 standard deviation과 mu가 결정이 되면은 하나의 normal distribution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수식을 써보면은 일반적인 normal distribution은 이렇게 생겼어요. 2pi sigma e to the power of negative 1/2 x minus mu over sigma square. 복잡해 보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normal distribution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매번 적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normal distribution이야 n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mu하고 sigma밖에 없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쓰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 하나를 다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normal distribution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이 높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 넓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넓이가 바로 probability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모든 문제에서 이 넓이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넓이를 자주 쓰는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중심에서 negative 1, 요 사이의 넓이는 얼마냐면은 전체가 1인데 여기가 68%, 0.68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 negative 2에서 2까지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0.95가 돼요. 요걸 가장 많이 써요. 그 z-스코어가 negative 2일 때 여기 에리어가 얼마냐? 95%다. 0.95다. 그 다음에는 negative 3에서 3까지의 에리어는 얼마냐? 99.7이다. 이게 다 계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요렇게 내려가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AP 테스트의 FRQ를 답을 할 때는 이러한 4개의 형태를 따라가기 바래요. 4스텝인데 state, plan, do, conclude. 이게 아주 전형적인 AP 테스트 FRQ의 답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답을 하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do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캘큘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normal distribution의 calculation 혹은 error를 구하는 방법은
스탠더다이저를 하는 방법이 있고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테이블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캘큘레이터가 좀 워낙 좋아가지고 뭐 툭툭툭 누르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normal distribution function의 형태이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미우나 시그마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느끼면은 이렇게 숫자를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다가오죠. 여기 미우가 만약 3이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내가 이 그래프를 이동시킨 거구나. 이렇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거구나 하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쭉 늘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환시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쭉 일단 2배로 늘려요. 늘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이 두 개를 바꾸면은 전혀 다른 그래프가 돼요. 비슷하지만 다른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읽는 방법은 첫 번째 스트레치를 먼저 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트랜슬레이션을 한다.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얘가 3에서 mean value를 갖죠. 그러니까 원래 0에 있던 그래프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3만큼 이동시킨 형태죠. 그 다음에는 쭉 이렇게 2배만큼 늘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보다는 우리는 더 쉬운 그래프가 좋죠. 원래 함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하나의 변수 0 이렇게 놔요. 그럼 이쪽 부분이 벌써 간단해졌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여기 G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없애줘야 돼요. 2를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왜 없애냐면은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했었죠? 얘를 갖다가 쭉 늘렸죠. 쭉 늘리면서 이렇게 2를 나눠줬죠. 이렇게 늘리면서 이렇게 2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얘가 에리어가 늘어나니까 다시 여기다 2분의 1을 곱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해준 거예요. 두 가지 변환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므로 거꾸로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얘에 대해서 얘가 2일 때 2를 없애주고 사실은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곱하기 2를 해서 원래의 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로 바꿀 때 이 값도 같이 없애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림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일반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 여기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겼죠. square root of 2pi e to the power of negative 1/2 x square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x minus 0 over 1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를 x minus sigma mu 얘를 x minus mu over sigma의 형태로 살펴보면은 mu에 해당되는 것이 0이죠. 시그마에 해당되는 것이 0이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mean은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이 되는 거죠. 그러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z-스코어를 만들면은 x-스코어가 주어지면 반드시 z-스코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z-스코어가 주어지면은 또 x-스코어로 반드시 서로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두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거는 그냥 양쪽에 시그마를 곱하면 시그마 z는 x 마이너스 mu 그래서 mu를 더하게 되면은 이쪽은 x가 되고 그래서 mu 플러스 시그마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의 표현식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테이블을 사용해서 normal distribution의 are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것은 probability를 의미하는 건데 area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area라는 뜻이죠. 그 area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디를 구하냐면은 0.81보다 작은 쪽의 모든 area를 구하라. 그러니까 z-스코어가 0.81이 요쯤 있죠. 그러니까 0.81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area를 구하라. 그러면은 테이블에 가서 0.81 해당되는 요 area 값을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테이블을 찾으면 되는데 테이블 찾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테이블은 뭐 전혀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캘큘레이터에 딱 집어넣으면 그만이에요. 캘큘레이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캘큘레이터 안에 Normal CDF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lower bound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왼쪽, 오른쪽 여기가 lower bound고 여기가 upper bound예요. 그걸 그냥 집어넣어주고 그다음 mu 시그마만 집어넣어주면 그냥 에러를 자동으로 구해줘요. 근데 CDF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CDF라고 하는 것은 cumulative density function이라는 의미로 negative infinity에서 어떤 특정한 점까지 upper bound까지 여기의 area를 CDF라고 해요. 이 area를 나타내는 함수를 CDF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캘큘레이터는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인피니티를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가 네거티브 인피니티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캘큘레이터에 따라 다르니까 자기 캘큘레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inverse norm이라고 하는 것은 inverse normal CDF라고 하는 것은 area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z-score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inverse normal CDF라는 뜻이고 그래서 area가 주어지면 다시 C를 구하는 것이 inverse normal CDF예요. 그 예제를 보고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z-score가 이렇게 두 개 lower bound, upper bound가 주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얘가 z-score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알아야 돼요. mean은 0이고 standard deviation은 1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normal CDF를 끄집어내서 lower bound와 upper bound를 주고 0, 1을 주면 돼요. 0, 1을 주면은 캘큘레이터에서 자동으로 줍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계산기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계산기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계산기를 꺼내서 메뉴 들어가서 probability, 그 다음에 distribution, 그리고 normal CDF. normal CDF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lower bound가 negative 1.25죠. 그러니까 negative 1.25. 그 다음에는 upper bound는 0.81이네요. 0.81. 그리고 mu와 sigma는 0과 1 자동으로 주어졌네요. OK 누르면은 0.685 맞나요? 0.6854. 바로림하면 0.6854. 뭐 이렇게 계산기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테이블 필요 없죠? 그 다음 또 다시 예를 보면은 뭐 여기 실문이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얘를 끌고 나오는 거죠. lower bound와 upper bound 얘를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저기에 mean과 sigma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area를 구하시오. normal CDF 해서 그냥 lower bound, upper bound 집어넣고 mu, sigma 집어넣으면은 계산기에서 바로 답을 줘요. 그렇게 구하면 되고. 계산기가 요즘 워낙 좋으니까 z-score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AP 테스트에서는 반드시 z-score를 구하라는 문제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그냥 바로 답을 내기도 하고 z-score를 통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x-score가 나오는데 z-score는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죠. 여기 x-score에다가 x minus mu over sigma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도 x minus mu over sigma 해서 양쪽을 upper bound, lower bound의 z-score를 다 바꿔줘요. z-score를 다 찾아서 그 다음에는 normal CDF를 가지고 lower bound, upper bound 대신에 여기는 0, 1, 0, 1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z-score는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이니까 0, 1 요 두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4.44, 44.4 똑같이 나오죠. 뭐 조금 에러가 나는데 뭐 그거는 큰 문제를 삼질 않아요. 그럼 여기도 계산기로 직접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저기서 요 값들을 그대로 그냥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죠. 다시 메뉴에서 probability, distribution, normal CDF 해서 lower bound가 여기 lower bound가 305죠. 305
305 넣고 그 다음에는 upper bound가 325 그리고 mean이 303 여기가 303 304 그리고 standard deviation이 8 이렇게 누르고 그냥 엔터만 누르면은 답이 나오죠. 0.445 맞나요? 44.5% 6%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z-score 하는 거는 아까 보여줬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수학은 항상 질문을 또 뒤집어서 해요. 이제는 뭘 주냐면은 여기에 area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area를 주고 그 다음에는 z-score를 찾으시오, x-score를 찾으시오. 이렇게 이제 말만 바꾼 거죠. 그러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계산기에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area를 먼저 줬어요. probability를 먼저 주고 여기 x-score를 찾으시오 라는 것이 문제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inverse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inverse norm CDF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area가 0.75인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0.75라는 area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negative infinity부터 출발해서 요런 area를 0.75라고 하는 거예요. inverse norm CDF인데 CDF가 생략되는데 CDF라고 하는 것은 negative infinity부터 출발한 area를 CDF라고 해요. 그래서 0.75라는 것은 항상 여기 이 area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미오와 시그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기에서 이런 값을 줄 겁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z-score를 통해서 area를 구하는 area가 주어졌을 때 z-score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z-score를 먼저 구한 다음에 x-score를 이렇게 변화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실제로 계산기로 한번 연습을 해봐요. 다시 메뉴에 가서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리고 inverse norm 있죠. inverse normal CDF. 근데 area가 0.75가 들어있죠. 0.75 넣고 그 다음엔 mean이 304 그리고 standard deviation이 8 이게 8이죠. 그러면 enter. 오케이. 그러면 309.4 정도가 되네요. 여기가 309.4 이렇게 나왔죠. 예, 계산기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0, 1 해서 z-score가 나오면은 z-score를 다시 x-score로 바꾸는 것은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죠. 여기가 x-score로 바꾸는 것 꼭 연습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이렇게 0.05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05를 주고 여기 x값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0.05를 넣으면 틀리게 돼요. 반드시 CDF 이 계산기가 반드시 이쪽에 있는 면적을 입력을 받아요. 그러므로 얘가 0.05가 이쪽의 area면은 이쪽의 area는 0.95가 되는 거죠. 네게티브 인피니티부터 이 x-score까지의 area는 0.9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95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합니다. 그죠? 0.95를 넣고 그래서 이 값을 찾아보면은 317.16이 나와요. 계산기를 통해서. 그리고 z-score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0.05인데 실제로 area는 어떻게 되느냐? 0.95가 되는 거죠. 여기 z가 네게티브 인피니티부터 여기 z-score까지 area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가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0,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0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z-score예요. z-score를 찾고 그 다음에 z-score에서 x-score 찾는 방법 알죠? 어떻게 하죠? mean plus z-score times standard deviation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까요? 계산기로 해보면은 이제 이쪽을 한번 해보죠. 0.95니까 여기다가 또다시 메뉴 probability distribution
inverse normal CDF. area가 0.05가 아니라 0.95를 넣고 01 딱 누르면은 0.1644가 되죠. 여기 0.1644가 되죠. 이거는 Z 스코어예요. 우리가 X 스코어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X 스코어를 찾기 위해서는 mean plus Z score times standard deviation.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다시 X 스코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여줄 텐데 이거는 이제 꼭 자기가 직접 해봐요. 이게 비디오를 멈춰놓고 자기가 충분히 풀어본 다음에 이 답과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의도 끝났어요. 다음번에는 Chapter 3 Scatter Plot과 Correlation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Bye.